합격을 축하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충남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가 재수였고요. 작년에는 최종 탈락을 했고, 올해는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1차 점수는 83.33점이 나왔고요. 교육학이 17.33점, 전공이 66점입니다. 2차의 경우에는 8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점 168점이 나왔고, 컷보다 한 3점 조금 넘게 충남 지역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최시연 팀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강의력이었습니다. 작년에 2차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최시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강의 집중도나 흡입력이 좋다는 인상을 저에게 주셔서 강의력을 보고 선택을 했고 또 2차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전에 합격한 다른 합격자 선배님이 계셨는데 선배님의 추천을 받아서 최시원 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공 과목별로 자신의 공부 방법을 상반기와 모고 시즌으로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영어교육학과 영어학, 영미문학 일반 영어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학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단답형 키워드 학습, 두 번째가 지문의 빠른 분석, 세 번째가 답안의 논리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단답형 키워드 학습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키워드를 단권화를 했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과정에서 1, 2월 교재를 주로 이용을 했었고 1, 2월 교재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분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 한 권을 정리했을 때 10장, 그러니까 20쪽 정도가 나오게 정리를 했습니다. 키워드를 정리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책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는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서 짧게 자기만의 언어로 좀 정리하는 것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을 하시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1년을 통째로 공부하시는 경우는 직접 몇 번 책을 정독하시고 정독 후에 본인이 직접 키워드를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키워드 문제를 조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문의 빠른 분석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학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빠른 분석이 더 중요했고 거기서 연습한 게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교재로는 최시원 교수님의 3, 4월 심화서 교재를 이용했습니다. 1, 2월 기본서보다는 3, 4월 심화서가 확실히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이 있었고 3월 달에 처음 강의를 듣고 지문을 볼 때 지문이 어려워서 분석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기감을 느끼고 3, 4월 교재를 몇 번 정독하고 빠르게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1년 동안 계속 했고요. 그게 아마 어려운 영어교육학 문제를 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잘 풀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초수생이신 경우에 이제 심화서가 좀 어려워서 분석을 다 하지 못했는데 5월달 기출 분석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워서 천천히 읽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 심화서를 붙잡고 계속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출 분석 먼저 진행을 하시고 하면서 공부 시간을 늘리셔서 심화서를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답안의 논리적 기술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서 강의에서 제공되는 대표 답안이 있습니다. 대표 답안을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분석할 때는 대표적인 키워드와 핵심 키워드와 또 내가 답안을 쓰면서 놓친 부분이 대표 답안에 없는지를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직접 답안을 채점해 보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답안의 논리적인 흐름은 스스로 생각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영어 교육 학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영어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어학도 크게 네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단순 암기가 아닌 지식의 활용이고요. 두 번째가 내용 인출 스터디, 세 번째가 원서 강의, 네 번째가 고등 영문법입니다. 첫 번째로
단순 암기가 아닌 지식의 활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어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활용이 중요할수록 활용보다는 기초적인 내용의 확실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스스로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렵고 또 효율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이해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생각하셔야 할 게,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자신이 이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랑 실제로 알고 있는 걸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정말 알고 있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 두 번째인데요. 그게 이제 내용 인출 스터디입니다. 내용 인출 스터디로 그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학 같은 경우는 단권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단권화를 하진 않았고 짝 스터디로 내용 인출을 하면서 어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최진호 교수님의 3-4월 심화서를 이용을 했습니다. 3월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짝 스터디로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방법은 3-4월에는 10장, 20쪽 정도 내용을 정독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핵심 암기 사항을 서로 책을 보지 않고 인출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 인출 과정에서 내가 이걸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인출이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 착각하는 걸 구분을 해냈고, 그거를 3월부터 11월까지 쭉 진행을 하면서 페이지 수를 점점 늘려나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11월 달에는 책을 보지 않고 거의 모든 핵심 암기 사항을 인출을 해낼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내용을 반복하다 보니까 서로 조금 마지막에는 계속 같은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지겨워할 정도로 계속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움 많이 받았고요. 원서 강의 같은 경우는 모든 강의를 저는 들었는데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서 강의가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봐야 하는데 혼자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강의를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서 강의를 봐야 하고요. 마인드 같은 경우는 원서 강의는 다음에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업 당일날 복습까지 해서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서 강의는 강의를 들으면서 수업에 집중을 하시면서 필수적으로 다시 읽어야 할 부분을 표시를 해두고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할 필수 암기 사항을 확실하게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 초수 때 이 과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지막에는 원서책이 이제 중구난방이 돼서 어디를 봐야 하고 어디를 암기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파악을 못해서 마지막에 원서를 이제 한 번 더 볼 기회가 없었었는데요. 올해는 최진환 교수님 원서를 들으면서 이제 읽어야 할 부분을 표시하고 암기사항을 표시해서 마지막에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반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원서를 볼 이제 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TG와 트포 같은 경우는 강의에서 제공되는 예문 모음이 있습니다. 예문 모음을 가지고 예문만 보고 이게 왜 정문인지 비문인지 이렇게 마지막에 공부를 했고, 이게 많은 도움이 좀 됐었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고등영문법인데, 제가 2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고등영문법이 되게 탄탄하게 자동화가 많이 됐습니다. 고등영문법을 탄탄하게 하고 다시 임용 공부를 하니까 영어학 관련해서 영어학의 이해가 빨라지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느낌을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1년을 통째로 공부하시면 고등영문법을 한 번쯤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보시는 게 영어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영어학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영어와 문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일반 영어와 문학 같은 경우 김사 교수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시지만 영어 자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인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지만 영어 임용고시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좀 더 크게 영어 자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반 영어랑 문학을 좋아하려고 노력하면 과정에서 좀 더 힘든 거를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마인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답을 찾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도 김석윤님께서 수업 중에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은 시험장에서만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영어에서 한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유형이라서 이제 영어 실력과 논리력과 집중력이 모두 요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두 문제 틀려도 그게 일반 영어 실력이 무조건적으로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고요.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제를 맞고 한 문제를 틀리고 여기에 일희일비해서 답을 찾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지문을 읽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지문을 답만 찾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지문을 반복적으로 분석해서 보는 게 더 일반 영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김사 교수님 강의에 자료로 제공이 돼서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또 있고 일단 5개 정도로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두 번째로 디테일 부분에서 서머리를 내용 요약이 있으면 요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 번째로 단어를 찾아서 단어를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와 또 발음 그 단어의 강세를 모를 경우 강세도 찾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번째로 어려운 구문이나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문장 같은 경우에 고등용어법을 적용해서 세부적인 분석을 하고 또 나아가서 가능한 경우에만 통사론이나 대학문법을 적용해서 그걸 분석하는 과정도 또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지문이 어려워지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 해석은 되는데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지문이 어려워지면. 이 경우에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조언과 의견 공유를 통해서 이 문장이 논리적으로 왜 나왔는지 분석하는 과정, 5가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6월달까지는 여유롭게 이제 열심히 하시되 여유롭게 하나의 지문을 분석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3번째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 특히 두 번째 디테일 서머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간이 다가오면 좀 시간이 촉박해지면 생략을 해도 좀 어차피 서머리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가지를 다 하다가 모의고사 기간으로 넘어갈수록 단어를 위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단어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어를 위주로 공부하고 필요시 4번째 어려운 구문을 분석하고 5번째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5개까지로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더 추가하셔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영어는 하나의 텍스트를 세부적으로 분석할수록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몇만 단어 요렇게 있는데 저는 이 단어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투자 시간 대비 결과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만 단어장을 사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서 단어를 뽑으면 저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단어에서 150단어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단어를 암기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문장 속에 있으니까 리스트로 외우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일반 영어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차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은 뭐예요? 네, 2차 준비할 때 가장 중요시 했던 점은
저 같은 경우는 21년도 수업 시련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수업 시련은 역량평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수업 시련을 20분 안에 준비하기 어려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문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만점을 받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오겠다. 혹은 수업의 흐름과 수업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겠다는 마인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프리토킹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실력이 없다면 20분 안에 수업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엔 좀 어렵고, 특히 올해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역량평가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시험장에서 자신 있게 보여주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수업 실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면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최시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요. 창의적이고 개인적인 답변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직강 첫 시간에 부장을 맡아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개인적 경험을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개인적 경험과 교육적 시사점을 연계해서 이제 좀 창의적인 답안을 하나를 주셨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2차를 준비한 2달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과거 경험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고득점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리하면은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답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 답변은 면접 만능 틀이 있어서 만능 답안이 있는데, 이제 시험을 보시는 30명 정도 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 모두 같은 만능 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안이 모두 같습니다.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답안은 남들과 다르고 창의적일수록 더 강력한 점수를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각점은 개인적이고 창의적이고 남들과 다른 답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시현 팀을 임용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추천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2번 질문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강의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회분력이 높으신 강의가 집중하기 좋은 강의를 진행을 하시고, 또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잘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면 내용의 이해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강의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용 준비를 하는 예비 영어 선생님들께 응원이나 당부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네, 응원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영어를 이용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임용고시는 영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임용고시는 역동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저를 포함해서 역동적인 도전을 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과도 좋으시겠지만 과정 자체가 영어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영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조금 영어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정이 이제 소중한 과정이다.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과정 자체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시현 쌤과 함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나만 인사하면 이상하니까 오시면 좋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